네, 안녕하세요. 조재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자령이와 같이 공부한 김동원입니다. 저희 옆에 이렇게 모신 저희 형님이 저랑 함께 중국 하얼빈에서 함께 공부를 했어요. 중국 현지에서는 한 8년 정도 생활하셨고 중국에서도 일도 한 4년 넘게 하시고 현재도 관련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데 오늘 그 관련 썰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형님도 유학을 먼저 한 걸로 아는데 유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제가 맨 처음에 중국에 가게 된 게 그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상해 근처에서 사업을 하셨거든요. 그 저희 아버지 사업을 도우러 이제 중국 갈 때부터 이제 중국을 처음에 접하게 된 것 같아요. 부잣집 아들님이 이제 아버님을 도우러 일을 하러 갔다. 사장님 아들이 글로 가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좀 편하게 생각하는 거죠, 중국에서요. 중국에서 이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그 중국 문화에 제가 약간 좀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당시에 그 중국인의 그런 특유의 향기라든가 그런 샹차이 그런 걸 제가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내가 좀 중국에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중국어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고자 이제 유학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되게 유학길에 오르게 됐을 때도 많은 선택지가 있잖아요. 베이징도 있고 어디도 있는데 특히 하얼빈은 콕 집어서 간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하얼빈 발음이 가장 좀 좋고 깨끗하다는 그런 소문도 있고요. 또 북경은 실은 돈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알겠지만 하얼빈에 비해서 북경이 훨씬 싸거든요. 그럼 가성비라고 할 수 있죠. 가성비를 따져가지고 결국에는 하얼빈에 가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가성비를 따라 하얼빈에서 공부를 했다. 그렇죠. 일단은 또 하얼빈에 하면 또 뭐가 또 유명한가요? 이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꼬바로우, 양꼬치, 하얼빈 맥주, 그런 맥주라든가 그런 먹거리가 좀 더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거기에 말을 이렇게 잘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즐길 것도 많고 맛있는 것도 많다. 그쵸. 저한테는 그때 그랬거든요. 그 형님 처음에 이게 중국어를 어쨌든 거기 가서 본격적으로 처음 이렇게 열심히 한 거잖아요. 좀 힘든 점도 있고 했을 텐데 중국어를 어떻게 하면 좀 잘할 수 있게 됐어요? 일단은 중국어도 다른 언어랑 비슷하겠지만 아무런 노력 없이 없는 건 없거든요. 중국어를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했을 때 그때 이제 아침부터 이제 저녁까지 이제 도서관에 남아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특히 그 H-스키 공부할 때 그 문제집 답을 좀 아끼기 위해서 서점에서 그냥 서가지고도 공부를 했거든요. 그 하얼빈 흑룡관 대학교 근처에 서점 하나 있는데 거기에 이제 H-스키 문제집이 많지가 않아요. 제가 그때 당시에 제가 거기서 이제 그 문제집을 제가 다 본 것 같아요. 서가지고 다 풀어봤죠. 서가지고 그러면 뭐라 안 하던가요? 뭐라고는 하지 않죠. 저희 형님이 또 열정이 대단하신 게 이렇게 보면 광장 있거든요. 저희 흑룡강 해롱장 다슈에 거기에 그렇게 중국인들하고 적극적으로 가서 막 말도 걸고 저도 부끄러워서 그런 거 많이 못했거든요. 그 어떻게 그렇게 한 계기가 좀 있나요? 계기가 된 게 일단 제가 중국에 왔으니까 한국에도 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을 중국에도 하고 싶었거든요. 많은 중국 친구를 사귀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선택한 게 이제 광장에 계속 돌면서 이제 혼자 다니거나 아니면 두세 명 다니시는 분들한테 말을 좀 걸었죠. 이렇게. 와, 대단하시네. 한영님도 아시다시피 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저는 제 집에서 제 집에서 공부해서 일어났고 형님이 이렇게 되게 대외 활동도 많이 하셨는데 형님이 이제 한 10년 넘게 중국 이제 하고 했는데 언어 실력이 가장 좋았던 때가 언제예요? 그냥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20대 중후반 정도 좀 더 유창하게 했다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또 그런 거 궁금할 것 같아요. 단순히 이게 중국어를 잘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사실 이걸로 취업을 하거나 이걸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게 사실 저희들의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럼 형님이 생각하실 때 직장에서 그 중국어 실력이 차지하는 비중 혹은 어느 정도는 유지하면은 사실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일단은 실은 이제 대학교에서는 이제 그 직장에서 쓰는 그런 전문 용어를 배우는 데는 한계가 많잖아요. 그다음에 이게 직장에 이제 신입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런 전문 용어를 충분히 이제 배울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기초를 갖고 있는 상황이어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일단은 그런 중국 원어민들하고 간단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되고 또 물론 지금은 이제 그런 이제 이런 말도 중요하지만 이제 요즘은 이제 그런 메신저가 좀 많이 발달해가지고요. 채팅으로 좀 많이 대화하기 때문에 이제 중국 사람들하고 채팅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정도. 일단 거기까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형님이 볼 때는 그 서면어 구사 능력이라든지 웨이싱이라든지 이메일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회화보다는 조금 더 가중치가 있지 않나 이런 의미일까요? 예, 그렇죠. 특히 이제 또 만약에 그 서면화 말씀하셨는데 이제 만약에 이제 메일을 쓸 경우에는 어느 회사에서는 그 메일에 대한 그런 언어를 굉장히 또 중시하는 곳이 있어요. 그 가이드라인도 있고. 예,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도움이 되는 게 그 신문 기사, 정치라든가 신문 기사에서 내용이 대부분 다 이제 정식 용어만 쓰거든요. 공부를 할 경우에는 이제 차후 이제 비즈니스 메일을 쓸 경우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실제 직장에 들어가서 이 회화로 일을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없을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그렇죠. 생각보다 많지 않죠. 뭐 본인이 직접 뭐 해외 영업을 뛰지 않는 이상 사무직으로 일을 하면은 크게 뭐 이렇게 대면해가지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죠. 이게 왜 제가 이렇게 저 형님 같은 거 모셔서 얘기를 들어보냐면은 사실 저는 허구나 중국어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 업무에서도. 왜냐면 중국 분들하고 거의 매일 대화하고 있으니까. 형님 같은 경우는 완벽한 사무직도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사실 회화의 비중이라든지 가중치가 약간 낮다는 걸 인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일반적일 수 있다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은 이것도 약간 좀 업무 방식이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메신저를 위주로 이제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도 있고 어느 사람은 메일로 위주로 할 수 있는 사람 있고 또 어느 사람은 조금만 이제 말이 필요하면은 바로 전화를 해가지고 그렇지. 대화를 하는 사람도 있고 예 그런 경우 많죠. 또 중국하고 대화를 할 경우에는 중국에서는 이제 위치에서도 이제 그 음성 메시지를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예 그런 경우도 있고 하니까 뭐 그거는 이제 업무 스타일 봐서 이제 유동적으로 대처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능력이 다 필요한데 회사에 그렇죠. 들어가면 어느 정도 서면어 구사 능력이라든지 문서 작성 능력이 조금 더 탁월한 빛을 발한다가 되는 거고. 예, 그렇죠. 사무직 경우에는 그런 게 더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저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보면은 되게 우리가 전화로 하는 게 사실 난이도가 가장 높잖아요. 전화로 대화하는 게. 그래서 사실 면대면으로 하면은 손발이라도 이용할 수 있고 자료라도 들이밀 수 있는데 형님은 어떠셨어요? 이게 전화로 할 때가 좀 어려웠나요? 아니면은 어떤 면이 좀 어려웠나요? 소통할 때? 저는 그 실은 전화보다는 어려웠던 게 콩콜을 하는데 영상 없이 콩콜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회의를? 예. 저도 가끔 그래요. 예. 근데 그게 좀 어려운 게 간혹 가다가 그게 음성이 그러니까 음질이 좀 안 좋을 때가 있거든요. 막 좀 버벅거릴 때가 있고 음질이 좀 지직지직 거릴 때가 있는데 그때가 좀 약간 좀 어려운 경우가 좀 있었죠 이게. 그러면은 전화 회의를 할 때는 플랫폼을 어떤 걸 쓰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QQ를 썼었어요. 아 QQ로 해요? 예, QQ로 썼거든요. 와 QQ라는구나. 몰랐어. 예, 원래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원래 스카이프라든가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스카이프라든가 그런 걸 썼는데 그런 걸 썼 경우에는 간혹가다 이제 그 렉이 발생해요. 렉이 좀 심해요. 또 중국 사람들이 대부분 다가 이제 QQ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실은 QQ를 좀 더 많이 쓰는 편이죠. 그럼 그게 모바일 QQ예요, 아니면 PC QQ예요? 그건 둘 다 써요. 둘 다. 예. 회의를 할 때도 두 개 다 쓴다. 그건 상황 봐가지고 사무실이 만약에 상태가 좋지가 않다 그러면 제 휴대폰으로 통화하는 경우가 있고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웨이신도 3인 전화가 가능하거든요. 그걸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다른 거 안 쓰고. 그러니까 좀 되게 궁금했네. 회사마다 약간씩 다른 것 같아요. 형님이 회사에 들어가면은 사실 중국어 자체는 사실 그렇게까지 열심히 공부하거나 이런 여건이 좀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선만 유지하면 된다거나 혹은 다른 게 더 필요하다. 업무적인 능력이 더 필요하다. 좀 이런 걸 좀 어떻게 직장을 다니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 좀 조언해 줄 수 있는 게 있는지. 일단은 그러니까 중국어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 실력은 충분히 갖고 있는 상태에서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것도 없으면 안 된다. 예, 그게 없으면 일단 말이 좀 안 되니까요. 특히 만약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대만에서 일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대만에서 일을 하니까 이제 대만 사람들하고 이제 충분히 이제 자유롭게. 그럼 간단한 정도는 아니네. 왜 형님은 그 정도면 사실 엄청 높은 수준인 거야. 맞잖아요. 간단하다고 하기는 좀 높은 수준이네. 일단 근데 그 중국어로 일을 하시려면은 그래. 그건 맞아. 원어민과는 충분히 대화는 일단 그게 가장 맞아. 기본이고요. 이게 좀 다를 수가 있는 게 예를 들면 한국에서 소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한다. 그러면은 회화를 엄청 유창하게 잘 필요 없죠. 맞죠? 근데 만약에 내가 중국에 가거나 혹은 정말 중국인들과 빈번하게 얘기하는 데가 뻐럭나거나 혹은 적응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어가 안 될 경우에 가장 큰 문제가 상대방이 말하는 거를 오해해서 잘못 들을 수 있다는 거죠. 맞아. 또 그걸 맞아. 오해 잘못 들은 걸 제가 그걸
번역해가지고 맞아. 전달할 때 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맞아. 일단은 중국어 실력이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이 그걸 말해야 되는 그런 기획 동기라든가 목적 그런 걸 충분히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게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고수 단계까지 가면은 말하기가 더 쉬워. 말하기는 내가 내 의사를 표현하는 거잖아. 그건 말만 하면 된다고. 근데 듣기는 그 사람의 의도, 발음, 용어 이런 게 정확히 파악이 안 되면 어려워요. 맞잖아요. 그렇죠. 듣는 게 더 어려워. 왜냐면 전문가일수록 더 심오한 얘기를 하는데 내가 배경 지식도 없고 중국어도 약하잖아요. 그러면 헛소리로 듣는 거야. 쓸데없는 걸로. 예, 그렇죠. 만약에 그래가지고 간혹 가다가 이제 통역하는 사람들이 전체 내용을 다 통역할 수 없잖아요. 없죠. 어렵죠. 예, 그래서 그 통역하는 사람이 이제 자신이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만 통역을 해가지고 전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내부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은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다른 걸 생각했는데 맞아. 막상 이제 그걸 이제 게임 쪽으로 이제 전 게임이니까요. 그게 이제 이벤트라든가 그게 나올 때 본인이 생각한 거하고 전혀 다르게 나오거든가. 아니면 그렇게 뭐 버그가 생기는 거든. 그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게임이 이벤트 하면은 거기 날짜가 있을 때고 이벤트 할 때 아이템은 어떤 걸 준다든지 구성품도 있을 거고 한데 이게 정확히 번역이 되거나 통역이 돼야 되는데 미스가 난다. 혹은 내가 정확히 인지를 못해서 그거를 내가 챙기지 못했다. 사실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은데 당연히 언어 능력은 깔려야 되는 거고 거기 베이스에 대해서 이 게임이라든지 전반적인 지식이 필요한 거잖아요. 궁금한 게 이 게임에 대한 지식 이런 거는 언제쯤이 개발이 된 건지. 저 같은 경우는 한 달 좀 넘게 좀 약간 좀 고생한 것 같아요. 아마 그래도 이게 생소한 단어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대신인데 또 제가 또 신임이라는 걸 사람들도 또 이제 알고 있으니까 제 실수를 약간 좀 뭐 눈 감아주기도 하고 실은 눈 감아주진 않았어요. 뭐야 그게? 아니 뭐야 그게? 실은 실수를 많이 좀 했고 거기서 이제 좀 많이 좀 혼나기도 하고 저도 모르게 계속 바꿔나간 것 같아요 이런 거. 근데 저는 되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언어라는 건 사실 언어 자체가 무기가 되려면은 사실 엄청 잘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거 자체만으로도 가지고 뭐 탄다. 정말 더럽게 잘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저는 사실 많은 사람들한테 제안을 드리거나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까지 하고 다른 전문 지식과 같이 배합이 돼야지 롱런할 수 있는 거지. 그쵸. 이것만 가지고는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한 분야에서 좀 오래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그런 생각으로 게임에서 좀 오래 하신 건지 거의 6년째 하신 거 있으신 거잖아요? 예, 그렇죠. 이게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게임 업계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발을 들이면은 나가기가 힘든 것이에요. 늪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모든 일이 다 똑같겠지만 첫 직장이 중요한 게 중요해. 제가 거기서 이제 게임 업계에서 이제 1년, 2년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갖고 있는 경력으로는 이제 실은 이제 다른 데 가가지고 쓰기에는 약간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뭐 대만에서 3년 그냥 일을 하고 이제 한국에 왔을 때 제가 원래 부덕해서 저한테 오라고 전화가 왔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월급 페이가 좀 안 맞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뭐 결국에는 뭐 일도 결국에는 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 페이에 맞는 그런 게임 업계가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게 게임 업계는 형님의 경력을 쳐줬을 거야. 예.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뭐 게임 업계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중국어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2 외국어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게임 업계에서도 해외 사업이라고 또 다른 부서가 있단 말이에요. 해외 사업은 실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월급이 약간 좀 높은 편이죠. 사람들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언어 하나만 해도 굶어 죽지 않는다. 이러면 또 동의하는지 아니면은 내가 언어 하나만 했으니까 많은 분야로 이직이 하는 게 편한지 아니면 한 곳에 꾸준히 하는 거 추천하는지 궁금해 이게.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그 언어 하나 가지고 계속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몇 년간은 언어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아직까지는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거기에 이제 추가적인 또 기술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혹시 예를 들면 이게 중문과 학생들이나 중국어를 배우시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뭐 또 조언 같은 게 있을까요? 이런 거는 좀 채워야겠다. 회사에 들어가면 꾸준히 하셔라. 혹은 뭐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든지. 전문 지식이야. 그러니까 일단은 뭐 중국어를 공부할 때 자기가 이제 어느 회사에 들어갈지는 어느 업종에 들어갈지는 잘 알 수는 없잖아요. 알 수 없어. 그 대학 때 알기 너무 힘들어. 네, 그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교과서 위주로 공부하기보다는 그러니까
구어체 위주로 공부하기보다는 오히려 예, 되게 좋은 아이디어다. 예, 뉴스라든가 그런 신문 같은 걸로 해가지고 서면어를 좀 많이 좀 배우는 게 제가 봤을 때 좋은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맞아. 실제로 회사에서 이제 일을 할 때는 구어체를 쓰기에는 약간 좀 실은 장소와 그런 분위기가 안 맞아요. 약간 좀 이제 좀 고급스러운 말을 해야지 그 상대방도 약간 좀 받아들이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뉴스에서 말하는 그런 약간 좀 신문에서 말하는 그런 단어를 위주로 공부를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게 잡일들이 많은데 그 잡일들이 포멀한 경우가 많거든요. 되게 정식적인 용어를 사용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은 차라리 뉴스에서 사용하는 용어라든지 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라든지 전문 용어를 미리 파악하고 있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진짜 전곡을 찔렸어요. 그냥 보통 우리가 그러잖아. 중국어 잘한다 하면 뭐야? 드라마에 나온 내용을 막 유창하게 한다. 혹은 막 영화에 나온 내용을 유창하게. 근데 그게 어디 쓰겠냐고. 사실 안 쓰는 경우도 많잖아요. 물론 대화할 때는 좋겠지만. 예, 그렇죠. 뭐 드라마도 사극이 아니라 뭐 현실 드라마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거기서도 약간 좀 이제 비즈니스 말을 좀 하긴 하는데 저는 그 개인적으로 그런 이제 신문 같은 걸 많이 좀 보시는 게 더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상대방도 말할 때 구어체로 그러니까 친구처럼 말하지 않고 저를 약간 좀 존중하기 때문에 높이는 그런 말들을 좀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비즈니스 장소에서 이제 내가 이제 구어체로 그냥 편하게 친구처럼 말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A가 좀 어떻게 보면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약간 좀 주의하셔가지고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보면은 이 중국어 자체는 높임말이 없다, 뭐 혹은 적다, 뭐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사실 그게 아닌 언어의 격이라는 게 있잖아. 예, 그렇죠. 언어 자체에 주는 그 존중감이라든지 그런 게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말하는 것도 어느 정도 기본의 예의 범절에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무슨 고등학생처럼 막 막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정도의 교양과 이 정도의 그런 교양까지 뭐 하고 어쨌든 이 정도는 그 중국어로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하길 권장한다. 진짜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그 비즈니스라든가 뭐 물론 지금도 이제 중국어 관련된 업종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일단은 뭐 중국 사람들도 제가 이제 한국인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감안을 하지. 제가 어느 정도 감안하지만 친구처럼 그러니까 제가 비록 중국어를 잘 못할지라도 중국 사람하고 친구처럼 대화하기에는 좀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지. 물론 이건 업무 스타일만 업무 하는 친구만 다르겠지만. 그러면 좀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근데 사실은 이 언어 학습이라는 게 이게 계단처럼 올라가는 거잖아요. 초반에는 구어체나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로 충분한 어떤 말할 수 있는 걸 쌓아놓고 그 나중에는 이게 직업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된 뭐 신문을 본다든지 전문 잡지를 좀 본다든지 해서 되게 포멀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낸다. 뭐 그러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처음부터 뭐 뉴스라든가 신문을 보기에는 좀 어려우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또 그런 베이스를 충분히 깔아놓은 상태에서 이제 재미도 없고 사실 신문 같은 걸 보는 게 낫겠죠. 그러면은 여기까지 저희 또 8년 동안 중국에 생활한 또 최고의 형님을 또 모셨는데 그냥 보통입니다. 보통 어쨌든 저희 중국어 잘하는 방법이랑 또 이게 중국어가 회사에서 어떻게 발휘되고 활용되는지를 또 알아봤습니다. 저 다음 편에는 좀 더 알차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